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성 위염하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은 실제 윌이라고 하는 유산균 음료가 얘기가 되면서 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된 거는 1982년도에 이런 마셜과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위의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사는 균이 있다더라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균이 단순히 위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나 또는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게 이후에 밝혀지면서 2005년도에 드디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더 이슈가 되고 유명해진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위에 사는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감염이 되게 되면 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80% 이상에서는 증상도 없고 약간 경한 정도의 위염만 있을 이런 경우이고요. 약 15에서 20% 정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만성적인 점막의 변화들, 즉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거나 장상피 화생과 같은 그런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소화성 궤양,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극히 일부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헬리코박터 균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악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위암, 위선암이나 아니면 혈액암이지만 위에 국한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형부 B세포 림프종 흔히 말토마라고 얘기하는 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에 대한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높은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데요. 가장 최근에 알려진 데이터가 2005년도 데이터인데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 강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환자분들 절반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균이고 위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에게 있어서는 증상도 없고 만성 위염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헬리코박터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을 다 제균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경우에 헬리코박터 균을 제균을 해야 되겠느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활성기 궤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본인이 모르게 앓고 지나간 위 궤양의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위나 십이지장 궤양의 흔적이나 현재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균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이 근원은 태생은 혈액암입니다. 하지만 위에 국한돼서 발생할 수 있는 말토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 흔한 건 아니지만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꽤 말토마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조기 위암, 특히 내시경 절제를 받은 이후에 있어서는 제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소화성 궤양에 있어서는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위궤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80%까지 또 십이지장의 궤양에 있어서는 많게는 95%까지 헬리코박터 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게 됐을 때 궤양의 염증이 좋아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목표는 아니고요. 원인균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궤양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할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화성 궤양의 재발률을 감소를 시키고 출혈, 더더군다나 출혈이 있었던 궤양의 경우에는 재출혈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궤양의 흔적이든 활동이 궤양이든지 간에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 감소와 재출혈 예방을 위해서 헬리코박터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말토마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위 발생 림프종의 90에서 100%까지 헬리코박터 균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예후가 좋은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악성에 해당하는 병인데요. 어떤 악성에 해당하는 병을 균을 치료함으로써 완치되는 게 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토마는 진단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보이는 병변이
헬리코박터 양성인 경우에는 균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말토마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관심이 있고 헬리코박터 균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암과의 관련성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암과 관련에 되어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위 점막에 헬리코박터 균이 살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위에 자극을 주게 되면 만성 위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다 아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단계로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쪽은 어떤 전암 단계 없이 전 단계 없이 만성 위염에서 그냥 이런 미만성 위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젊은 분들 또 여성분들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전 단계 없이 곧장 위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그래서 좀 더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위점막에 있는 세포가 장상피와 같은 점막 세포로 바뀌는 장상피 화세. 그다음 세포 모양이 이상한 위선조, 장형 위험, 이런 위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두 개의 고리의 시발점에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에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암이 진단이 된 다음에는 헬리코박터를 치료한다고 해서 위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이 된 다음에는 제 이후에 이제 김종원 선생님과 임지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각각 환자분들에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조기 위암, 특히 조기 위암에 있어서는 치료를 한 다음에 어떤 재발 방지 목적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조기 위암의 일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위 병변만 띄어내도 수술과 같은 정도의 완치율을 기대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고 계신데 이러한 경우에 치료가 다 끝났다 이제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위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병이 생겨있는 위의 환경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에도 이와 같은 병변이 생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런 나머지 위의 환경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을 군을 비교해 봤더니 헬리코박터 균이 양성인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재발률이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적응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어쩌란 얘기냐. 당연히 제균 치료 여부를 주치의가 의논해서 결정을 하여야 되겠죠.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암의 직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두 개의 그래프 보여드렸었는데 전암 단계의 거의 가장 처음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헬리코박터 양성 소화불량증. 이 세 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위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 있어서는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위암 환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위암의 고위험군의 가족력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국내 연구를 보았을 때 가족력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 균이 양성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약 5.3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고를 하였고 가족력이 있으면서 현재 담배를 피거나 또는 과거에 피웠던 경우에 있어서는 약 4.8배 정도로 위암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헬리코박터가 양성이고 또 과거나 현재 담배를 폈던 분들의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약 3.4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인데다가 헬리코박터 균까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험 부분인데요.
이게 양쪽으로 가는 그런 위암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른쪽 길로 가는 그런 위암화 과정에 있어서는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위암의 전암 단계인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였을 때 아래 단계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위축성 위염을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연 위축성 위염일 때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위축성 위염은 내시경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찰됩니다. 이제 만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위 점막이 얇아져서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혈관이 보이는 식으로 관찰이 되는데, 가장 흔한 위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와 같은 점막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거의 대표 원인균은 헬리코박터균이지만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짜고 매운 음식, 술, 담배 등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전암병변으로 알려져 있어서 위암 발생률이 약 6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데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먼저 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헬리코박터 균이 연관이 있으니까 그 균을 치료하면은 위암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전체 감염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위암 발생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가 아무리 10명 중에 6명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위암이 아니라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위축성 위험은 어떻겠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연구들을 종합해서 볼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균을 치료했을 때 위축성 위험이 감소되는 증거가 빈번하더라. 즉 절대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 몇 퍼센트 너무나 높다 이러면 당연히 다 치료를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장상피화생은 어떻겠느냐. 내시경적으로는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자극을 더 받게 되면은 위 점막세포가 주변 자극 때문에 장세포로 확 변해버리는 것을 장상피화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전암병변이고 약 10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상피화생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제 차이가 변화가 없다라는 식의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상피화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균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소화불량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개념은 이제 서양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서양은 내시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없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헬리코박터가 소화불량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지 않고 피해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그런 검사가 나왔을 때 치료를 했더니 환자가 좋아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효하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치료 알고리즘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대로 전체를 적용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에서는 뭐 6명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7 내지 8명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헬리코박터 양성이 있고, 특히 혈청 검사가 40대 이상에서의 유용성은 아직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적용시키긴 비현실적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룹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치의와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드리면, 증상이 없고 단순히 약간 경도의 만성 위염이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은 굉장히 강한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균 중에 하나로서 위에 어떤 만성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주요한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질환에 따라 반드시 치료한 경우가 있고 질환에 따라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헬리코박터에 대한 부분은 본인에 해당하는 위의 상태를 주치의와 의논해서 치료 여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위 암화 과정이 전암 단계가 있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경도의 위험에서 왼쪽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균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친구와 같이 밥 먹어도 되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균만이 위의 점막을 만성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라거나 아니면 짜고 매운 식습관들, 탄 음식, 어떤 고위험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위에 만성적인 자극을 주어서 위험을 일으키고 위축성 변화를 일으키고 장상피 화생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제하실 건 억제하시고 식습관도 개선하시고 뭐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같은 것도 드시고 제균이 필요한 경우는 주치의 은혜로서 제균 치료 받으시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끊임없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약간 깨졌는데요. 저희 강남 세브란스병원 위암팀은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이제 또 뒤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희 오늘 이 강좌의 주제인 건강한 위를 위해서 무암 도전의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